파이썸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속담이죠.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결국에는 새어나가 남의 귀에 들어가게 마련이니 항상 말조심하라는 경고를 담은 속담입니다. 영상을 시작하자마자 뜬금없이 웬 속담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것이 결코 뜬금없는 시작이 아님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우리나라의 고유한 속담을 남미의 맹주국가 브라질의 유력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라디오이자 온라인 뉴스 매체인 슈퍼라디오 2P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오늘의 한국 속담이라는 정식 코너를 통해 바로 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문장을 상세히 소개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왜 항상 신중하게 말조심을 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아주 훌륭한 교훈을 주는 한국인들의 속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는 이 한국 속담이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과 상호 신뢰 그리고 개인의 행동거지에 대한 대단히 실천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우리가 완벽한 비밀이라고 굳게 믿으며 속삭인 말이라 할지라도 예상보다 훨씬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나 자신의 평판과 공동체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준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신 기사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런 보편적인 교훈을 담은 속담이 과연 브라질 현지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히 표현만 조금 다를 뿐 유사한 속담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남미 대륙 전역에 지대한 문화적 영향을 끼쳐온 영미권에도 벽에도 귀가 있다라는 아주 유명하고 정확히 대칭되는 속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물론 널리 쓰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매체가 굳이 이토록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한국 속담을 대문짝만하게 가져와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체 입장에서는 한국의 속담이라는 키워드가 현재 글로벌 대중에게 더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콘텐츠로서의 보편적 전파력이 훨씬 강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똑같은 훈화조의 기사라 할지라도 미국 속담에 따르면 이라고 쓰는 것보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구성했을 때 더 많은 독자에게 기사가 효과적으로 노출되고 읽힐 것이라 판단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기사가 놀라운 두 번째 이유는 기사 내용이 단순히 한국의 재미있고 이색적인 옛날 이야기를 가볍게 소개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매체는 이 한국의 고전 속담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대 정보사회, 특히 눈 깜짝할 사이에 정보가 확산되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반드시 되새겨야 할 현대적 도덕 지침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한 것인데요. 기사는 이런 설명으로 이 속담을 풀어갑니다. 수백 년 전 만들어진 한국의 속담이 오늘날 디지털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적용되는지 몇 가지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이를테면 메신저나 비공개 커뮤니티에서 동료나 친구에 대해 은밀하게 나눈 뒷담화조차도 결국 캡처나 소문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게 바로 뒷담화를 하다가 낭패를 보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는 나의 은밀한 개인정보가 나의 허락도 없이 순식간에 유포되기도 한다. 또한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작성한 악성 댓글이나 메시지가 캡처본으로 영구히 박제되어 공유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의 옛 조상들이 남긴 지혜대로 현대인들 역시 찰나의 손가락질과 말 한마디를 극도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한국 속담이 가지는 가치는 소름 돋을 정도로 엄숙해진다. 과거에는 소문이 입에서 입을 거치며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번졌지만 디지털 세상이 된 지금 시대에는 단 한마디의 실수가 순식간에 공유되고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미가 심각하게 왜곡된 채 인터넷 세상 속에 영구적인 주홍글씨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옛 조상들이 남긴 지혜는 현대의 디지털 역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다. 브라질의 유력 라디오 매체가
K-팝 신곡이나 인기 K-드라마 소식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속담을 진지하게 인용하고 이것을 연재 코너로 다룬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는 한류의 소비 방식이 단순히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단계에서 벗어나 한국인들의 깊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을 자신들의 실생활과 매칭하는 고차원적인 지적 소비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자극적이고 화려한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담은 문화적 요소에까지 전 세계인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한류의 영향력이 한층 더 깊고 넓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문화적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 한류의 든든한 교두보라 불리는 나라 칠레입니다. 최근 칠레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공연장 대관 문제를 두고 현지 팬들이 대규모 시위를 일으켜 칠레 지방정부의 행정결정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의 권위지 인디펜던트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칠레 내에서 한류의 영향력과 아미들의 결집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한류의 나라 칠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거유산인 전통 건축 방식을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화제입니다. 칠레의 대표적인 방송사 메가노티시아스는 보도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한국의 친환경 전통가옥인 한옥의 건축 원리를 칠레 미래주택 모델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 주장이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한국 문화가 멋져 보여서가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한옥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한옥에 대해 이런 놀라운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의 한옥은 현대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완벽한 지속 가능한 주택의 이정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녹색 건축 설계가 다각도로 모색되는 가운데 자연 친화적인 전통 기술과 현대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가장 효율적인 친환경 주택을 개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최적의 대안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한옥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주택 형태인 한옥은 지속 가능한 건축의 원리를 가진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이 한옥의 구조와 설계 원리가 현대 건축이 마주한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거대한 환경적 과제를 해결할 가장 혁신적인 선택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글로벌 건설 및 건축자재 부문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무려 37%를 차지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기구는 주변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이른바 생물 기후적 주택 개발을 강력하게 장려해 왔는데 한옥이야말로 바로 이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최고의 모델이다. 생물 기후적 주택이란 인공적인 냉난방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바람의 길과 햇빛의 방향 등 자연 환경이 제공하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부 에너지 소비를 스스로 줄이도록 설계된 고도의 건축 구조를 뜻한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옥의 과학적 지혜와 현대의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다면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래형 주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옥이 어떻게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과학적 가옥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요. 한옥은 기본적으로 목재와 황토, 기와와 돌 등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여 유해 물질이 전혀 없고 자연스러운 내부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게다가 마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창호 구조는 여름철 자연 환기와 냉방을 획기적으로 도와준다. 이미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 이러한 한국의 한옥 설계 공법에서 영감을 얻은 남미 최초의 친환경 한옥 하이브리드 주택이 실제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우리 전통 가옥이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 위대한 친환경 건축의 교과서로 대접받고 있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깊은 자부심이 차오르는 소식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겨운 한옥 외관을 100%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는 한옥이 지닌 본질적인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정체성을 현대 첨단공법에 이식하는 이른바 현대적 하이브리드 한옥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르헨티나에 지어지고 있는 주택들 역시도 한국의 역사적인 고전 한옥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중심으로 기둥을 세우고 실내 공간과 외부 정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한옥 특유의 공간 배치 철학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붕에는 현대적인 고효율 태양광 패널을 얹고 내벽에는 친환경 고성능 단열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기사는 설명하는데요. 한옥 고유의 친환경적 정체성과 마통풍 구조는 완벽히 살리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매력적인 친환경 주거 상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기사는 칠레가 가진 지리적 특성과 혹독한 기후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미래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주택 사업에 이 한옥의 설계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한옥의 천연자재 활용법, 햇빛의 각도를 계산한 처마 설계, 맞바람을 유도하는 창호 배치 등은 칠레의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 드넓은 농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열 효율은 극대화된 미래형 탄소 제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전통 가옥 한옥은 이제 단순히 박물관에나 보존될 과거의 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가 마주한 기후변화 시대에 실제로 현업에 적용 가능한 수많은 이점을 가진 가장 혁신적인 미래 건축의 롤모델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은 앞서 우리 속담이 현대 디지털 사회의 소통에 깊은 교훈을 준 것과 정확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 속에 축적된 지혜들은 이제 해외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호기심 자극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실생활과 미래 환경 문제를 해결해줄 위대한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문화적 한류의 좁은 카테고리를 아득히 넘어선 영역인데요. 한국인들의 말과 언어적 지혜, 주거 환경을 설계하는 방식, 그리고 대자연을 존중하는 철학과 태도까지 전 세계가 통째로 복제하고 동경하는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한류라는 단어의 범주를 대체 어디까지 넓혀서 해석해야 할지 감도 안 오는 경이로운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한층 더 흥미롭고 기분 좋은 대기업의 활약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채롭고 따뜻한 삶의 풍습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발하고 정겹다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는 우리만의 이색적인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생활 풍습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표 가전기업의 해외 마케팅 전면에 대대적으로 도입되어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 앞서 이런 한국의 풍습 자체에 대해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며 크게 주목한 곳은 다름 아닌 실용주의의 나라 독일인데요. 독일의 매체는 독일인들의 상식으로는 자칫 농담이나 실례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 한국에서는 깊고 따뜻한 상징적 의미를 담은 고급스러운 문화라는 사실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구 권위지 메르쿠어는 한국의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인 집들이와 화장지 선물의 비밀을 소개한 것입니다. 만약 독일에서 초대받은 손님이 선물로 두루마리 휴지를 건넨다면 장난을 치거나 신뢰를 범하는 무례한 행동으로 오해받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품격 있고 대중적인 최고의 축하 선물로 통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독일인들은 초대를 받으면 와인 한 병이나 꽃다발 혹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빵과 소금을 챙겨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한국에서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초대받은 손님들이 양손 무겁게 하얀 화장지와 세탁 세제가 가득 담긴 꾸러미를 들고 나타나며 이 현상은 결코 농담이 아닌 실제 한국인들의 오랜 생활 양식이다. 사실 새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을 초대해 축하를 나누는 집들이 문화 자체는 영미권이나 유럽 등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유독 한국인들은 집들이 때 화장지와 세제를 선물하는지에 대해 메르쿠어는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한국의 독특한 초대 문화인 집들이는 수백 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소중한 풍습으로 한국인 특유의 실용성과 따뜻한 공동체적 상징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가루 세제는 새집에서 쓰일 일상생활의 실용성을 갖춤과 동시에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세련된 상징물이다. 화장지는 하얀 휴지가 엉킴없이 부드럽고 끊임없이 술술 풀려나오듯 새집에 사는 가족들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고 가문의 부가 끝없이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으며, 세제가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하얀 거품은 집안의 재산이 세제 거품처럼 순식간에 불어나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번영의 상징인 것이다. 한국의 전통 설화나 민간 전승에서 둥글고 반짝이는 거품을 돈과 황금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풍습이 집들이 선물에 고스란히 투영된 것이다.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손님들을 초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푸짐하고 화려한 만찬을 대접하는데, 이러한 대접 문화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끈끈한 공동체 정신과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인류애의 에너지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풍습까지도 세계인들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가 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너무나 평범한 일상 풍습인 집들이를 통해 이런 위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 이 매체의 깊은 통찰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떤 지혜의 역사를 쌓아왔으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웃과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등 한국인들의 아주 세밀한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이제는 전 세계 대중에게 매력적인 관심 대상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뜨거운 문화적 호기심과 동경을 간파하여 자사의 마케팅 캠페인 전면에 가장 트렌디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한국의 집들이 문화를 접목한 국내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기업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글로벌 가전명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공식 브랜드 마케팅의 타이틀을 아예 LG와 함께하는 한국식 집들이라고 명명했는데요. LG전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고품격 정서가 깃든 집들이 문화를 동남아시아 핵심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선보이며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LG전자는 우선 동남아시아 트렌드의 주축인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들이라는 체험형 마케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의 정겨운 집들이 문화를 프리미엄 K 라이프 스타일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인데요. 소비자들이 매장에 들어서서 단순히 스펙 위주로만 가전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식 프리미엄 아파트처럼 꾸며진 따뜻한 공간에 집들이 손님으로 초대되어 LG의 지능형 AI 가전들이 주는 삶의 편리함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기획되었다는 것입니다. LG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쇼룸을 찾은 관람객들은 실제 주택처럼 구성된 현관문부터 거실, 침실, 주방, 드레스룸을 편안하게 걸어다니며 자연스럽게 AI 가전을 체험한다. 주방에서는 정수기와 대형 제빙 기능이 탑재된 냉장고를 이용해 요즘 힙한 한국식 음료와 다채로운 한식을 직접 조리해 시식하고, 거실에서는 스마트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제어하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체감한다. 드레스룸에서는 세탁기와 스타일러가 옷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스마트한 일상을 직접 경험한다. 제품의 스펙을 강요하는 대신 한국식 집들이라는 따뜻한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가전의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힙하고 정돈된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격하게 동경하는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식 집들이 체험 공간은 가전 매장을 넘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성지이자 잊지 못할 버킷리스트 경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향후 동남아를 넘어 미주와 유럽 시장으로까지 확장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품격 있는 문화 마케팅의 표준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K가전 집들이 열풍을 지켜보며 깊은 영감을 얻고 이를 자신들의 국가적 성장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LG의 이 캠페인이 첫 포문을 연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사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거대한 첨단 생산 기지가 밀집해 있어 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을 몸소 체험하며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유력 국영일간지인 하노이머이는 특별 기획 기사를 통해 LG의 집들이 캠페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기술을 매개로 자국의 전통 문화를 우아하게 전파하는 디지털 한류의 시대이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단순히 가전제품 하드웨어를 팔리게 만드는 도구를 넘어 자국의 고전적인 풍습을 전 세계에 우아하게 전파하고 각인시키는 완벽하고 세련된 외교적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역사적 전통 문화 요소를 결합하는 데 가장 성공한 문화 강국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된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이 바로 그런 대표적 사례이다. 베트남 역시 한국의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극적으로 배워 베트남 문화의 세계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에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의 고전 속담을 빌려 현대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성찰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으며, 칠레는 한옥의 천년가옥 설계 기법에서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돌파할 건축학적 해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한국인들의 정겨운 이웃사랑이 깃든 집들이 문화에서 서로를 귀하게 대접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기업은 이러한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세계인들이 직접 체험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류는 단순히 드라마나 케이팝 콘텐츠를 소비하는 얕은 바다를 아득히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집에서 살며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행하는지까지 한국인의 삶의 방식 전체를 수출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생각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류는 지금 대중문화 콘텐츠 소비의 얕은 바다를 건너 전 세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삶의 방식 자체를 지배하고 수출하는 가장 눈부신 황금기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